안녕하세요. 응급외과 전문의 똑딱입니다. 2019년 처음 발병이 확인된 코로나가 벌써 4년째인데요. 코로나에 대한 영상을 거의 100여 개에 가깝게 찍으면서 코로나에 대한 지식을 업데이트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제 감염이 된 환자의 처치뿐만 아니라 감염 후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관심도 같이 높은데요. 오늘은 포스트 코로나, 롱 코비드에 대한 새로운 논문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5월 란셋 의학 저널에 발표됐던 연구에선 코로나에 감염된 환자를 대상으로 6개월, 12개월, 2년 후를 조사했을 때 환자의 55%가 2년 후에도 코로나 증상을 적어도 한 가지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2년 후에 건강이 더 나빠졌고 코로나 증상이 지속되는 사람들은 통증이나 피로, 수면장애, 정신 건강의 문제를 호소했다고 해요. 당연하겠지만 이번 기간 동안 기계호흡과 같은 호흡 보조를 받은 환자들은 장기적으로 다른 환자들보다 폐에 문제가 더 많았다고 하고요. 하지만 이 연구에는 제한점이 있었는데요. 어떤 제한점이냐? 연구 대상을 코로나에 걸린 사람으로 한정을 했다는 점이에요. 코로나와 상관없이 입원한 환자들과 비교를 했다면 더욱 가치가 높은 연구였다고 할 수 있겠죠. 지난 수요일 란셋 정신건강의학과 저널에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한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코로나에 걸린 128만 명과 다른 호흡기 감염을 가진 환자를 1대1로 비교를 한 거예요. 다른 감염병 환자군에 비해서 코로나가 신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본 연구 설계였기 때문에 더욱 연구 타당성이 상승을 하는 거죠. 물론 정신건강의학적인 측면을 위주로 본 것이어서 폐질환이나 다른 내과적 질환에 대해서는 언급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연구팀이 조사한 변수들을 보면요. 불안장애, 기분장애, 정신병, 불면증, 인지장애, 치매, 간질, 뇌염, 뇌출혈, 뇌졸중, 파킨슨병, 길랑바레 증후군, 신경촉수 질환, 신경근육 질환 등이었어요. 물론 사망에 대해서도 들여다봤죠. 미국인들이 주로 연구에 포함되었지만 영국, 호주, 스페인, 인도, 말레이시아, 태국 등 다양한 나라, 다양한 인종이 포함된 대규모 연구입니다. 주요 결과를 보시면 코로나 감염을 겪고 2년이 지나면 브레인 포그나 치매, 정신병이나 간질 위험도가 일반 호흡기 질환을 앓는 분보다 상승을 하고요. 치매 위험도는 65세 이상의 연령에선 1.2% 정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불안이나 기분 장애의 경우엔 두세 달이 지나면 사라진다고 하고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도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어린이들은 브레인 포그는 일시적이었다고 하고 불안이나 우울증 역시 코로나 감염 첫 6개월에 더 상승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이런 좋은 점도 있는 반면에 어린이들의 경우에 경련, 발작 위험도가 2배 정도 상승한다고 하니까 이런 점은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총 10,000명의 코로나 감염 소아와 다른 호흡기 질환 감염 소아 10,000명을 비교했을 때 260대 130 정도로 경련, 발작, 발생 속자에 차이가 있었어요. 소아의 정신병적 질환의 경우에는요 3배 정도의 위험도가 상승을 했다고 밝혔고요. 사망률에 대해서는요 오미크론의 경우에 초기 코로나보다는 낮은 사망률을 나타냈지만 신경학적 후유증 그리고 정신병적 후유증의 결과는 유사한 것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줄어들었던 환자가 일평균 10만 명 이상으로 확진이 되고 있고 의료진들 그리고 제 가까운 선후배님들도 코로나에 걸리거나 재확진되고 있어서 병원 현장에선 말 못할 고충이 있습니다. 아직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고요. 말씀드렸던 논문처럼 앓고 난 후에는 작게 혹은 크게 후유증을 남기기 때문에 최대한 자기 방어, 자기 보호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걸리면 나만 손해가 아니라 전 사회가 손해니까요. 건강하세요. 똑딱이었습니다.